기초연금 개정과 관련된 것은요, 이제 국회에 연금개혁 특별위원회가 이제 설치가 되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런데 이번에 이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에서는요, 여당과 야당에서 각각의 민간자문위원회 위원장을 한 명씩 선정을 했습니다. 네, 이 두 사람은 공동위원장을 지금 맡고 있는데요. 이 두 사람은 연금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추구했던 방향은 서로 다른데 이 두 사람이 각각 주장했던 내용들을 서로 묶어서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방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국회는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이제 첫 걸음을 띄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네, 어제는 이 국회에 민간자문위원회를 설치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연금개혁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쏟아내고 있죠. 네, 기초연금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각각의 이 두 사람은 대학에서 교수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인데요. 네, 연금에는 전문가라고 자타 공인을 할 정도로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두 사람이 각각 주장하는 바가 확연히 다릅니다. 네, 확연히 다른데 그 다른 것들을 한번 조합을 해보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오늘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야는 연금 전문가를 국회 연금특위에 이제 위임을 했습니다. 네, 민간자문위원회 위원장이라는 공동위원장 타이틀을 줬는데요. 이 두 사람이 다시 여기에서 대리인격으로 격돌을 하게 되었다. 네, 이렇게 기사가 있었는데요. 개혁 방향을 보면은 한 사람은 재정 안정을 주로 중시하는 사람이었었고요. 한 사람은 노후소득을 보장을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연금 전문가의 여야 대리전은 7년 만에 재격돌을 했다. 이 사람들은요 2015년도에 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을 우리가 개혁했었는데 그때는요 굉장히 성공적이라는 평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다시 이번에도 우리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여당과 야당의 각각의 민간자문위원장을 맡아서 함께 일을 할 것 같은데요. 네,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는 김용화, 김현명 공동위원장을 설치했습니다. 네, 한 사람은 재정 안정을 강조하는 사람이었고요. 한 사람은 노후소득 보장을 강조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김용화 교수는 연금의 재정 안정을 중시하는 스타일이고, 네, 김현명 교수는 노후소득 보장을 더 높여줘야 된다. 이거 너무 낮다.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요. 이 두 사람은 2015년 공무원 연금 개혁 당시 여야 전문가로 참여를 했었고요. 또 공무원 연금 개혁은 그때 당시 성공적인 연금 개혁을 이뤘다 이런 평을 받고 있습니다. 네, 김용화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윤석열 인수위에 참여를 했었고요. 또 이 김현명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사회수석을 맡기도 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내년 1월까지 연금 개혁안을 마련해서 이것을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하기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1월달이라고 하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죠. 네, 1월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 기초연금을 포함한 연금개혁이 어떻게 진전을 이룰까 궁금하기도 하는데요. 네, 아시아경제 이 나주석 기자는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김용화 순천향대 교수와 김현명 중앙대 교수를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위촉했고 7년 만에 리턴 매치가 성사되었다. 네, 공무원연금 개혁을 이룬 다음에 이 두 사람은 다시 만났죠. 그렇다고 이 두 사람이 서로 어떤 사이가 좋지 않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서로 자기가 전문성을 갖고 주장하는 쪽이 좀 서로 달랐던 거죠. 국내 최고의 연금 전문가로 평가받는 두 사람은 2015년 국회 차원에서 추진된 공무원 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에서 여야층 논의를 이끌며 연금개혁 방향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장본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김용화 교수는요. 정부에서 세운 사람이에요. 여당 쪽에서. 또 김현명 교수는 노후소득 보장에 무게를 두고 있어요. 네, 이 사람은 야당에서 세운 사람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여당과 야당
야당과 여당 서로 각각의 공동위원장을 세웠는데 생각이 좀 다른 거거든요. 지금 여당과 야당도 생각이 다르듯이 대리인격으로 나와 있는 이 전문성 공동위원장들도 생각이 서로 달랐다는 거죠. 김현명 교수는 연금이 1인 가구 최저생계비, 최저생계비는 돼야 한다는 점에서 소득 대체율을요 50%까지 올려야 된다 이렇게 역설했어요. 지금 우리가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40%였거든요. 이거 더 줘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 대신에 또 김영하 교수는 이 사람은 이제 재정을 안정시키는 재정 중심의 그러한 자기 전문성이 있으니까요. 정리를 해보면요. 여당에서 세운 김용하 교수는 연금의 재정 안정을 중시하는 사람이고 보험료율은 인상을 해야 된다. 보험료율이라는 것은 우리가 매달 내는 그 보험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급 연령도 필요하면 상향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고요. 야당에서 세운 이 김현명 교수는 노후소득보장 지금 40%는 너무 약하다. 이걸 더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기초연금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도 필요하다면은 100% 지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과연 이 두 사람이 서로 자기들의 주장 또 자기들의 연구 분야를 가지고 발표를 할 텐데 이것이 서로 조율됐을 때 어떠한 모습이 나올까? 제가 그걸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여야 연금 전문가는 이제 재정 안정을 중시하느냐, 노후소득 보장을 중시하느냐,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연금 개혁 과정에서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 함께 기초연금 등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명 교수는요, 현재보다 연금 수급액을 높여서 국민연금 등이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 방안이 돼야 한다고 했어요. 반면에 김용하 교수는 재정 안정 등의 이유라 하더라도 더는 연금액을 깎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람 생각이 완전 다르죠. 그래서 이 김용하 교수는 보험료를 올리거나 지급 시기 등을 늦추는 등의 지속 가능한 재정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저희 방송에서도 계속 나왔던 그런 이야기들을 했죠. 연금특별위원회는 이들 관계에 대해서 꼭 대립적으로 볼 게 아니라 상호 보완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하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이 두 사람이 주장하는 부분을 서로 잘 조율하면, 조합하면 좋은 안이 나올 것 같다. 이런 얘기죠. 두 사람 모두 소득 보장과 재정 안정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자문위원회에서 자기 주장을 고집할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이 두 가지를 잘 조화시켜서 어떻게 하면 정말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이러한 연금개혁 방안이 나오게 될 것인가 이런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연말까지 연금개혁 방향을 마련하고요. 내년 1월에 연금개혁안 복수안을 특별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두 가지 안을 내기로 했다는 거거든요. 이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에 있는 13분이 이 두 가지 안을 잘 설명을 듣고 우리가 이제 이거를 받아들일 텐데요. 정말 중요합니다. 내년 1월이면 불과 2달밖에 이제 남지 않았는데, 여기 옆에 보면요. 국회 연금개혁특위 타임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 12월까지는 회의 등을 하겠죠. 그리고 내년 1월까지 연금 개혁 방안 복수안을 특별위원회에 보고하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선정되면은요 연금 개혁안을 중심으로 대국민 토론을 거쳐서 입법 논의를 본격화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의 영상 결론인데요. 제가 이 두 가지를 한번 조합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국민의힘에서는 재정 안정 부분에 주장을 하고 있죠.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축소해야 된다. 최하위층을 두텁게 지급하겠다. 30%에서 40%까지를 두텁게 지급을 하고요. 그래서 노인 빈곤율을 줄여나가겠다. 이런 주장을 현재 하고 있고요.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인상을 해야 된다. 이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니까 현행 9% 뛰는 것은요. 최대 15% 이상 우리가 이제 요율은 인상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아까 필요하다면은 지급 연령도 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기초연금은 지급 대상을 좀 줄이고 또 필요하다면은 연령도 조정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갖고 있고요. 민주당에서는 기초연금 100% 지급을 하는 것이 노후소득 보장의 강화에 도움이 되겠다는 거예요. 민주당에서도 기초연금 확대법을 이야기를 했었고요. 고영인 의원도 100% 지급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기초연금은 100% 지급하자는 의견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대체율도
올려야 된다. 지금 40%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적어도 45%에서 50%까지도 올릴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인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노후소득 보장, 민주당 쪽에서는 더 내고 더 받는 그러한 노후소득 보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 국민의힘과 민주당에서 각각 세워놓은 이 공동위원장들의 이 주장들을 한번 조합해 봤더니 이렇게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현재 40% 지급하겠다는 것을요, 45%나 50%로 높인다면 기초연금은 전체 확대가 안 되고 최하위층만 두텁게 지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연금에서 더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에 예산이 수반되니까 기초연금은 30~40%만 집중할 것 같고요. 두 번째,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현재 40% 가는 게 현행을 유지한다면 기초연금은 최대 90%까지는 확대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100% 지급보다는 90% 지급하겠다는 안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연령도 조정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한번 결론을 내보면요. 결국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당연히 인상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인상됐고요. 그럼 국민연금을 현재 받는 게 40%인데 이걸 그냥 40% 유지한다면은 기초연금은 100% 지급이 가능하고 이거를 45%나 50%로 올린다면 국민연금이죠. 기초연금은 30~40%밖에는 두텁게 지급하는, 그렇게 줄어들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이렇게 조합을 해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것이 좀 타당성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여야의 이 연금 전문가들은 자기 주장 부분이 확연히 다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조율, 서로 조합하다 보니까 커진 덩어리의 이 연금 예산, 재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재정 안에서 국민연금 대체율을 높이면 기초연금은 적게 지급하는 거고요. 이거를 현행 유지하면 국민연금이 그대로 가니까 이거를 강화하기 위해서 기초연금은 90%에서 100% 지급이 가능해 보인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대개 기초연금을 좀 확대해서 지급하는 것을 많이 원하고 계시는데요. 앞으로 이 기초연금 우리 개정이 어떻게 바뀌어 나갈지 신속하게 뉴스가 나올 때마다 방송으로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